안녕하세요. 나랑 컨트롤 연구소 유정식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가인팁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인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등록, 이력, 경보, 스케줄, 보고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런 동영상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인티 프로그램은 IP 주소 또는 이제 이 PC상에서 접속할 적에는 로컬호스트하고 콜론 해준 다음에 8080 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주 보시게 되는 오류 창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먼저 재현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에러를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경우에는 뭐 이런 에러 없이 로그인이 되시겠지만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 접속 관련된 오류거든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 틀림 close라고 하고 unable to open connection to Microsoft SQL Server Provider 뭐 v 2.000 뭐 이런 에러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면 먼저 메가인티 클라이언트 경로로 갑니다. 경로는 C의 나라의 NWCS의 클라이언트에 가보시면 여기 확장자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web.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이 web.config 파일을 여시면 위에서 21번째 줄 좀 파일에 따라서 이 몇째 줄인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항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WCS 커넥션 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찾으셔서 거기에 DB 접속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DB에 접속하는 그 DB 네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아이디에서 아이디, DB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냐면 시스 매니저 서비스 미들웨어의 시스 매니저 서비스 로컬호스트 8080 접속을 하시면 시스 매니저 서비스에 접속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메뉴들 중에 왼쪽에 설정에 DB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DB에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하셔서 그걸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뭐 일치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에러창이 뜨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틀린 부분들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맨 끝에 문자 하나를 바꿔놔서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켰던 거고요. 자, 이제는 한번 제대로 로그인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인티를 처음 설치하실 적에는 로그인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계정 3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시스템 계정이 있고 어드민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유저 계정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저는 그 시스템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뜹니다. 아무것도 없고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로고가 있고요. 로고는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 로고 옆에 있는 게 요 경보창입니다. 경보창에 대해서는 경보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
경보 설명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이 즐겨찾기 버튼은 사용자 트리의 항목들 중에 우클릭을 해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등록하면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지워놨는데요. 여기 표시가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즐겨찾기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즐겨찾기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트리, 사용자 트리, 이력 경보 스케줄 보고서는 이제 그쪽 관련된 기능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자, 관리자 메뉴, 그 다음에 도움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게 이제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등급을 나타냅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손 모양이 나타나는데 클릭을 하면 사용자 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자 계정, 관련된 계정 정보가 쭉 뜨고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계정인 경우에는 그쪽 관리자 메뉴 접근 권한이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계정이나 어드민 계정은 이 관리자 메뉴가 보여지지만 일반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메뉴로 접속할 수 있는 이 메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정 이름이 표시가 되면 그걸 클릭해서 패스워드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로그아웃 버튼이고요. 이거는 로그인 유지 시간입니다. 네, 로그인 유지 시간을 나타내고요. 네, 그리고 이 밑에는 계정 유효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연결됨이라고 하는 표시는 메가인티는 눈에 보이는 요 웹버전 클라이언트랑 서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서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기동이 안 되면 이 서버가 단절되었다고 빨간색, 이게 이제 녹색이 정상이고 빨간색으로 아이콘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시스 매니저로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제대로 프로세스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프로세스 상태에서 서버를 나타내는 프로세스가 자, 이건데요. 예, 메가인티 SVR, 여기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트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트리를 클릭을 하시면 자, 리모트 에어리어 1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메가인티 프로그램이죠. 메가인티 프로그램과 미들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시스템 트리에는 미들웨어가 연결이 돼서 그게 리모트 에어리어라고 등록이 돼서 연결이 된 거이고요. 실제로도 이 미들웨어는 이 메가인티에 여러 개가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리모트 에어리어 1이라고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요거 등록창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미들웨어의 이름과 그 다음에 미들웨어마다 번호를 매겨지는 이 에어리어 넘버를 가지고 구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값이 리모트 에어리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에어리어 넘버도 1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를 보실 적엔 이게 이제 맨 첫 번째 오는 숫자가 에어리어 넘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트워크 넘버입니다. 그래서 로컬넷은 0번 네트워크고요. 제가 이미 등록해 놓은 백넷은 1번 에어리어의 1번 네트워크,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디바이스 넘버입니다. 그래서 1번 에어리어, 1번 네트워크, 1번 디바이스. 자, 그래서 이쪽
그 가상 네트워크에 있는 가상 디바이스 쪽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스템 트리에 접속하시는 경우에는 경보나 이력이나 스케줄을 관리하실 적에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백넷이나 뭐 모드버스나 OPC 밑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뭐 포인트를 추가 삭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여기 들어오셔서 현재 상태 값을 보고 값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제어도 하고요. 자, 이렇게 시스템 트리에서는 주로 이 디바이스 안에 있는 포인트들의 현재 값을 보고 제어도 하고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개별 포인트들의 속성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 단위 같은 거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객체를 추가 삭제도 할 수 있는데요. 객체 추가는 데이터 등록 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간단히 다중선택에서 추가 삭제하는 거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중선택 ON을 하고 ISS 5번 이 ISS 5번의 포인트들을 다 지우시고 싶으시면요, 다중선택을 ON 하시고 디바이스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여기 디바이스 자리에서 객체 삭제를 하시고 이거를 누르시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자, 제가 다 지우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포인트 연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지우실 수 있고, 다 삭제가 끝났으면 다중선택 오프로 해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용자 트리는 등록하는 방법이랑 따로 묶어서 이 동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그래픽 화면을 사용할 때 사용자 트리를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력은 이력 조회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이력도 경보 설명 드릴 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시스템 이력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스템 이력은 제어 이력, 변경 이력, 프로세스 이력, 연결 이력 이런 게 있습니다. 제어 이력은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조회 기간을 선택을 하고 뭐 여기 세밀하게 선택을 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주로 제어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요. 제어가 나갔던 것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어가 나간 시간, 그 다음에 관제점 이름, 그 다음에 관제점 주소, 그 다음에 제어 값은 어떤 값으로 제어를 내렸는지, 제가 조금 전에 1번 디바이스에 아날로그 아웃풋 1번을 시스템 트리 쪽에서 제어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5라는 값이었는데 20이라는 값으로 제어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남은 거고요. 이전 값과 제어 값. 그 다음에 CCMS ID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계정으로 그 사용자 ID는 여기 제가 시스템이란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잖아요. 근데 로그인을 이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말고 어떤 어드민으로 로그인했다 다른 데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력이 또 어드민이라는 아이디로 해서 이력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에 CCMS 아이디라는 건 웹 CCMS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메가인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트리에서 제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웹 CCMS 1이라고 이제 기록에 남은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케줄에 의해서 제어한 것들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여기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 칼럼에 스케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외 스케줄 샘플 1이라고 되는 요 스케줄에서 이 시간대 요런 관제점들을 1에서 0으로 제어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CMS ID가 웹소켓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웹소켓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래픽에서 제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에서 제어하면 웹소켓, 시스템 트리에서 제어하면 웹CCMS1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 이력은 뭐 관제점을 등록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여기 자 보시면 어떤 관제점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객체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변경 이력은 스케줄을 변경을 한 거네요. 스케줄 2번을 그 스케줄 2번의 이름은 주간 스케줄 샘플 1이고 어떻게 변경을 했냐 앞에 이걸 클릭을 해서 확장을 해보면 변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은 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시긴 힘들 수가 있는데요. 뭐 나중에 어떤 뭐 문제가 발생을 했을 적에 그래도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력은 미들웨어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뭐 웹소켓, 로직 서버는 익스큐터 프로그램이죠. 여러 가지 모듈들, 코어 이런 것들이 언제 기동되고 부팅되고 이 코어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언제 연결이 됐는지 이런 이력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가 생겼을 적에 언제 뭐 재기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프로세스 이력에 오시면 특히 이 프로세스 이력 중에 코어의 부팅 시간 이거를 잘 보시면은요 이게 미들웨어의 부팅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결 이력은 디바이스들의 통신이 붙었다 끊어졌다 했던 시간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연결 이력에 보시면 이건 이제 디바이스들이랑 그 어댑터들이 언제 연결되고 언제 끊어지고 했는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주소가 1번 네트워크의 30번 디바이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번호, 디바이스 번호. 그래서 오퍼레이셔널이라는 거는 그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 연결된 거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어댑터 이름에 어댑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댑터 프로그램이 연결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댑터 프로그램이랑 그 디바이스들이 언제 연결이 됐는지. 그래서 백넷 어댑터가 먼저 이제 이렇게 기동이 되고 나중에 기동되고 이 디바이스들이 여기 붙었다라는 거를 이 로그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스케줄 검색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기능이라 넘어가고요. 보고서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보고서 동영상에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동 생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엑셀인 경우에는 엑셀이 다운로드 되고 워드인 경우는 워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PDF는 PDF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보고서가 저장되는 경로를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보고서를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이 보고서 조회 창으로 오셔가지고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에 보고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데스크탑 같은 거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뭐 그 경로를 찾아가지고 열어보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에 대해서 좀 관리자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용자 관리가 있는데요. 사용자 관리에 보시면 조회 및 관리, 사용자 조회 및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조회 및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리스트가 뜨거든요. 저는 이 미들웨어를 설치하고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사용자 3개가 보이시죠? 시스템, 어드민, 나라 유저원, 시스템 관리자 계정 하나, 운영 관리자 하나, 그다음 1등급 운영자 관리자 계정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4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운영 관리자랑 시스템 관리자는 거의 그 유사한 무제한, 이거 뭐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건데 유효기간이 아니고 권한도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스템 관리자랑 운영 관리자는. 하지만 삭제할 수 없는 계정이 바로 이 시스템 계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계정은 삭제가 불가능한 계정이고요. 이렇게 3개의 계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자,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은요, 그 계정에 대한 정보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변경은 여기서 변경을 하시는데, 이 별표 쳐져 있는 것들은 필수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계정 유효기간, 계정 유효기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계정 유효기간은 이 계정의 유효기간, 로그인 할 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효기간을 안 주죠. 근데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주죠. 무제한으로 주는 경우에는 연도를 2999년 이상으로 주면은 무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무제한으로 보통 놓고 쓰시는데, 특수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유효기간을 주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때문에 이 계정 유효기간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유효 주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입력을 안 하거나 0이면 무제한인데요. 비밀번호 유효 주기는 1단위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이다 그러면은 100일이 되면은 비밀번호를 바꿔달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자 등급은 여기서 이제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관리자, 사용자 관리 쪽 메뉴에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활성, 비활성 여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1등급 운영자 계정이잖아요. 요걸 비활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패스워드를 3번 이상 틀리면 계정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패스워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게 비활성, 잠긴다라는 건 비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시스템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일반 사용자 계정의 이 활성 여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요 3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들웨어를 설치하시고 제일 많이 쓰시는 계정이 시스템 계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계정으로 미들웨어 등록을 하십니다. 근데 등록을 하고 다 이제 권한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등록을 하시기가 편하잖아요. 관리하기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실 적에는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바꿔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계정을 처음에는 만들려고 안내를 했는데 그걸 또 안 만들셔서 아예 그냥 하나 넣어놨습니다. 시스템 계정을 쓰다가 패스워드가 틀리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잠기게 됩니다. 시스템이나 어드민 계정에 패스워드를 틀려서 잠기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DB를 가서 DB에 접속을 해가지고 DB에서 직접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번거롭고 또 운영자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적에 전화 통화로 뭐 DB에 접속해서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뭐 사용자 메뉴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아이디를 클릭하고 계정을 비활성화된 걸 활성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 계정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패스워드 3번 틀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추가. 사용자 추가는 아까 그 사용자 목록에다가 새로운 계정을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들을 쭉 입력을 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추가가 되는데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등급은 운영관리자나 1등급 운영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자 등급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급이 있죠. 사용자 이력조회는 저희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로그인 로그아웃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필요로 하는 현장이 있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도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자 등급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용자 등급은 기본적으로 1등급 운영자, 운영관리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2등급 운영자, 2등급 운영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자 여기서 사용자 등급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등급별 권한 관리를 가서 보시면 각 등급별로 요 시스템 트리를 표시할지 말지의 여부 안에 이제 보면 시스템 트리의 제어 여부도 또 여기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클릭한 건 시스템 관리자인데 시스템 관리자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 트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 언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메뉴는 여기서 나가게 하면은 상단에 보이는 그 메뉴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어시 인증 여부는 보안이 강화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픽 화면이나 시스템 트리의 텍스트 감시 화면에서 제어를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패스워드를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어시 인증 여부까지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등급별로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등급별 권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트리 관리를 가보면 자 여기에 사용자 트리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 트리라는 건 사용자 등급별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을 그래픽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그래픽을 주로 이제 쓰겠지만 그래픽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트리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 등급별로 접속할 수 있는 화면에 제한을 주고요. 시스템 트리는 예를 들어 뭐 2등급 운영자는 시스템 트리의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사용자 트리 접근 권한만 줄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 트리에 접근을 하되 거기서 그래픽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화면만 제공을 한다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트리 운영관리자 밑에다가 제가 한번 자, 폴더 1 이거는 이제 그룹핑 할 때 쓰는 건데요. 폴더는 별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폴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클릭을 해도 뭐 이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 트리 노드들을 묶어서 그룹핑 해줄 때 이거는 건물의 1층에 관련된 뭐 그래픽이다 그러면은 폴더를 등록을 하고 클릭을 했을 때
뭐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픽을 만들 거면 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뭐 1층 뭐 이렇게 만들고 1층에 대한 그래픽을 제공을 하고 그 밑에다가 장비들을 등록을 하면 되겠는데 뭐 그게 번거로워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폴더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폴더는 밑에다가 이제 하부 노드들을 등록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가장 흔히 작업을 하는 그래픽이죠. 그래서 사용 미사용은 뭐 미사용으로 놓으면 여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받고요. 그래픽은 제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선택을 하고 이 경로는 어딘지 아마 아실 건데요. NWCS 클라이언트의 그래픽 웹페이지 이 폴더 안에 그 HTML 파일을 넣어주시면 그래픽으로 그린 HTML 파일을 넣어주시면 여기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자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선택이 되고요. 저장 누르시면 그래픽이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픽 말고 다른 거를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자 종류를 한번 보시죠. 기록 동향, 경보 이력, 실시간 동향, 상세 속성, 제어 감시, URL. 지금 그래픽이랑 폴더 한번 보셨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기록 동향을 보시죠. 기록 동향 1. 이거는 이력 관제점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종류를 한번 막대로 볼까요? 1일간의 이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력을 여러 개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기록 동향 했죠. 그 다음에 추가. 그래서 이번에는 경보 이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보 이력 1일간의 1등급 경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간과 등급과 오브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서 경보 객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경보에 대해서 그게 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조회하는 시점으로부터 1일간 1등급 경보에 대해서 뭐 얼마큼 어떤 경보들이 떴는지 그런 게 이제 조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동향. 갱신 주기는 한 3초 정도로 하고요. 꺾은 손으로 놓고 이거는 일반 관제점들의 값이 변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상세 속성은 일반 관제점 상세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제어가는 권한 주고 관제점의 속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감시. 제어 감시는 시스템 트리에서 디바이스를 클릭했을 때 뜨는 텍스트 제어 감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어 가능 여부를 주고 여기서는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디바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저장. 마지막으로 URL을 한번 볼게요. URL은 외부 URL 접속을
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네이버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다른 웹사이트를 여기서 이 안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런 다양한 사용자 트리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따가 한번 보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트리를 복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트리를 복제하는 방법은 여기 운영 관리자에 제가 이 폴더 1이라는 요 트리 노드를 제가 1등급 운영자 쪽으로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하부 폴더까지 하부 노드까지 다 복제가 가능한데요. 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우클릭을 해서 복사, 그리고 여기 이제 복제할 곳으로 가서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자, 이렇게 하부 노드들까지 복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 그러니까 시스템 계정이나 어드민 계정이 운영관리자 계정인데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사용자 트리들을 등록을 한 경우, 그래서 다 등록 작업을 한 경우에 일반 1등급 운영자나 2등급 운영자 쪽으로 이거를 복제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써서 복제를 하고 이제 현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 운영자 등급으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지역관리로 들어가 보시면, 원격 지역관리는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조회 관리 쪽에 가보시면 이게 디폴트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름을 클릭해 보면 이름을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들웨어. 네, 미들웨어. 이렇게 한번 이름을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IP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127.0.0.1로 고정을 해서 설치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7.0.0.1이면은 내부 IP이기 때문에 현장에 IP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는 IP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 WCF의 주소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이 PC에 메가인트를 설치를 하고 다른 PC에 미들웨어를 설치를 해서 그 다른 PC에 있는 걸 원격으로 이 메가인트에다 붙이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 WCF의 주소가 127.0.0.1이 아니고 그 PC의 IP 주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런 케이스는 메가인트에 미들웨어를 원격으로 붙이는 거에 대한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뀐다. 그래서 미들웨어랑 연결이 안 될 때는 여기를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지역 추가는 누르고 지역 번호를, 내가 이제 이거는 미들웨어를 현재 있는 거에다가 더 추가해서 붙일 경우에 쓰는 그런 메뉴겠죠. 경보 통지 관리는 여기는 잠깐만 들어가서 보시면 SMS 발송에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SMS 발송 굉장히 복잡한데 SMS 발송에 관련된 페이지라 요건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고서 관리도 보고서 관련된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서 관리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기능이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좀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시스템 설정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설정에 가서 보시면 이 기능, 요 환경 설정 내용은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DB에서 속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요. 서버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바꾸실 일이 없는데, 여기 자동 로그아웃 타이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는 이제 관리자 메뉴이기 때문에 타이머가 이렇게 멈춰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0시 0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제한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인스톨 패키지,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이미 배포된 거에는 이렇게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9시간이면 40일이거든요. 40일. 40일 정도 동안 끄지 않으면 로그아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인티를 켜놓고 40일 동안 한 번도 안 껐다. 그러면 로그아웃이 돼서 로그인 창으로 리다이렉션 되거든요. 밖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 365일 계속 켜놓는다. 그리고 로그아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현장에서는 999시간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0시간 0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B 설정은 사실은 여기서는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동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기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더 로고 파일은 여기 요거 바꾸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변경 버튼 누르시고 파일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람 설정 쪽에 가서 보면요. 자, 이 화면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 알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걸 누르면은 이게 지금 플레이가 안 됩니다. 가상머신 안에서 지금 소리가 안 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알람이 뜨면 팝업 창에서 표시가 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자, 제가 한번 메가인티 클라이언트에 보시면은요, 메가인티 클라이언트 밑에 알람 파일이라는 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알람 1부터 6까지 mp3 파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소리를 클릭을 해보면, 자, 소리가 들리시죠? 이런 파일들이 플레이가 되는 건데요. 기본 값이 알람 6입니다. 알람 6. 근데 내가 1등급의 경보를 알람 1으로 하겠다. 그리고 색상을 내가 빨강색으로 하겠다. 바꾸실 때는 이렇게 클릭하시고 밑으로 스크롤바 내리시면 어플라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등급은 알람 2로 하겠다. 그리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겠다. 어플라이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1등급, 2등급, 저는 지금 2등급이 없는데 소리를 일단 바꿨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바꿔주시면요, 만약에 알람 파일을 내가 더 알람이 떴을 때 소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요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mp3 파일을. 그리고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등급에 따라서. 내가 그걸 2등급, 1등급은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요 음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음원은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경보를 한번 이제 띄워볼까요? 설명은 다 드렸고요. 관리자 메뉴에서. 지금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자, 소리 나는 데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알람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소리가 달라졌죠? 네, 아까 그게 1번,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통은 이 색깔이 아닌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용자 트리 쪽에 가서 사용자 트리를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만들어 놓은 것들 폴더는 클릭해도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픽은 그래픽이 표시가 되고요. 기록 동향은 이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력 관제점 제가 2개를 등록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사용자한테 딱 지정된 걸 갖다 클릭해서 뭐 이렇게 조회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자 트리로 등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보 이력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은 클릭을 하면 제가 관제점 2개를 매핑을 해놨는데 3초 주기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변합니다. 실시간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시스템 트리에서도 이 실시간 화면을 띄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2개 중에 하나는 값이 안 변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변하는 포인트를 등록을 해놓으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2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는 제가 요 A51 포인트 요걸 선택을 등록을 해놔서 이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제어 감시 1은 제가 아까 1.1.1.1 1번 네트워크의 1번 디바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만 어떤 특정 사용자 그룹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가 DDC가 100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 두 개만 이 사람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게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안 뜨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띄우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 트리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요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즐겨찾기. 자, 하나 추가했고 제가 기록 동향도 하나 즐겨찾기 추가할게요. 자, 보시면 자, 즐겨찾기 추가된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좀 뜨는 게 오래 걸리지만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 사용자 트리 중에 자주 보는 걸 여기다 등록해 놓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로그인이 됐을 때 뜹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요거 데모 시스템 있잖아요. 요게 로그인 됐을 때 뜹니다. 로그아웃 됐다가 로그인을 하면 맨 위에 있는 게 뜬다. 그 다음에 연속 감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기록 동향을 선택을 해놨는데 그래픽 페이지를 여러 개를 등록을 즐겨찾기에다가 등록을 하고 자, 주기를 5초 이렇게 5초 단위로 요거 표시했다 요거 표시했다 요거 표시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이거 표시했다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연속 감시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들만 돌아가면서 연속 감시가 됩니다. 초 단위로. 이것도 재밌는 기능이니까 현장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 시스템 트리에 가서요.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실시간 동향이라는 걸 띄우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실시간 동향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메가인티에 이런 실시간 차트를 띄울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자, 여기까지 메가인티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